경기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됐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8번째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했습니다. 8차 사건 범인으로 20년 넘게 복역한 뒤 출소한 윤모 씨가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에 대한 검증 압박이 더 커졌습니다. 이춘재라는 범인이 딱 특정되고 난 다음에 어느 일요일 밤이었어요. 그 재심을 전문으로 하는 박준영 변호사라는 분이 계신데 전화가 와서 PD님 아무래도 예전에 화성 8차 사건 범인이 잡혔었는데 그분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다. 우리 그분을 찾아서 재심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 8차 사건으로 이제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20년을 수감 생활하고 출소하셨던 이제 분이 윤성여 씨라고 계십니다. 10년을. 아유. 그걸 이동훈 PD가 정말 집요하게 취재를 하셨어요. 굉장히 어렵게 자랐어요. 지방에 살고 계셨는데 굉장히 어렵게 연락이 닿았고 전화도 잘 안 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보통의 제보자들은 빨리 만나서 인터뷰하고 싶다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낯설고 더군다나 본인이 억울하게 살인죄를 쓰고 판결을 받았던 분이 이제 무죄를 밝힐 수 있는데 왜 그럴까 해서 왜 그럴까? 먼저 그 동네를 갔어요. 가서 그 동네를 한 바퀴 싹 돌아봤더니 그분 집 앞에 차들이 쫙 주차가 돼 있는데 쫙 주차가 돼 있는데 차들마다 한 명씩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누가 봐도 기자들인 거예요. 모든 기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진을 치고 있었구나. 네, 근데 이분의 입장은 뭐냐면 그때 당시 내가 범인이라고 잡혔을 때 모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와서 내가 범인이라고 마음대로 영상을 찍고 내보내지 않았었냐. 그래서 나는 언론을 믿을 수가 없다. 윤 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9월 16일 박양의 집에 들어가 박양을 폭행한 뒤 불구라는 자신의 신체적 특성 때문에 범행이 쉽게 발견될 것을 우려해 박양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너무 불신이 크셨던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어렵게 설득을 해서 대박. 굉장히 어렵게 연락이 닿았고 저희가 그것이 알고 싶다고 이런 재심 전문 변호사님이랑 같이 좀 상의를 드리고 싶다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집이 어디인데 집 대문 앞에 승합차를 가지고 와라. 5대 SBS 로고도 다 떼고 승합차를 대문 앞에 딱 대고 문 열면 바로 타고 이동하되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 차만 딱 대고 진짜 007 작전하듯이 대문 열고 승합차 문 열고 바로 타고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근처에 아주 도심에서 꽤 떨어진 곳에 모텔방에 가서 저희가 인터뷰를 했어요. 네. 화는 안 나셨어요? 하도 나지요. 하도 나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부터 내 넘어갈 때가 같더라고. 어떻게 꾹 참고 가만히 있었지. 나보고 쪼글뛰기래 그래. 파리에 있는데 어떻게 쪼글뛰기래요. 그래 안 되니까 뭐 누가 발로 걷어 참고 같아. 주먹으로 순간 때리는 누군지 모르지. 몇 대 맞았어 거기서. 와. 이동환 PD님이 윤성여 씨 매니저 거의 역할까지 하시면서 사실 몇 개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매달리셨는데 저희는 어쨌거나 이 방송 한 편을 위해서 윤성여 씨랑 정복을 누볐거든요. 한 달 내내 같이 붙어 다니는데 매일매일 그 집 앞에, 대문 앞에 데려가 드리고 나니까 그 모든 기자들이 내려서 명함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윤성여 씨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 해서 제가 약간 실장님처럼 일단 그래서 윤성여 씨가 다른 개인 일정이 생겼다 그럼 저희 촬영하시다가 저희 차로 모셔다 드리고 저희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끝나면 또 모셔서 다시 또 집에 바래다 드리고 예. 그렇게 한 달 하고 방송 이후에까지 예. 법정에 나가실 때나 경찰 조사 받으실 때나 예. 그 일을 몇 달 동안 반복을 했었죠. 예.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방송을 했었지만 사실 윤성여 씨의 억울함을 저희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모든 언론이나 프로그램을 제쳐놓고 그것이 알고 싶다랑 인터뷰하겠다. 너네에게 모든 얘기를 다 하겠다라고 한순간 저희도 이제
그분을 믿고 그분께 온전히 다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딱 그 팀에서만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 5회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총 5편이 제작이 돼요. 그것이 알고 싶다 5회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더라면 어떤 취재진이 붙어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재심이라는 게 당시의 수사 자료가 있어야 돼요. 수사 당시 기록. 근데 이게 거의 30년 가까이 된 사건에 서류가 남아있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모든 수사 자료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KBN에서 다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와, 소름 돋아. 그래서 그분께 들고 가서 보여드렸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유 참 미치고 나갔다. 이 오늘 처음 보네 내가. 뭐가 나왔다는 얘긴 들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뭘 봤어야 말이지. 서류고 뭐고 아무도 못 봤는데. 내가 범인이 돼서 무기징역으로 해서 살았지만 나 이 수사 자료를 처음 본다. 와, 진짜 그것이 알고 싶다. 특히 그때 당시 자료가 국가수에서 이렇게 채모 중금속 함량을 분석했던 자료인데 피해자 몸에서 음모 1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동일인의 음모라고 결론 내린 감정사. 그걸 저희가 일본이랑 네덜란드, 미국에까지 보내서 감정을 받았었어요. The report is scientifically full of inaccuracies.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그가 과연 피해자 집 담을 넘을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소아마비 장애로 왼쪽 다리 근육이 약한 윤 씨는 빵 쳐보세요. 빵. 담을 넘을 수 있었을까? 살인죄를 허위로 자백했다는 윤 씨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나보고 자필로 썼다는데 난 자필로보다 거의 받아 쓴 건 기억이 나. 마치 윤 씨가 범인이란 것을 믿게끔 만들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굉장히 자세하게 이것을 설명한 것처럼 들리거든요. 윤모 씨의 필체가 아니에요. 누구의 필체예요? 그 수사 관계자의 필체가 있죠.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재심을 신청했고 무죄를 받으셨죠. 법원이 이번의 마지막 보고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법부 구성원의 이론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고인은 국정에서 박수 한번 치시죠. 근데 이제 그때 가장 뜻깊었던 게 이제 재심을 청구하려면 한 1000장 정도 서류를 준 거예요. 재심 청구서만. 근데 거기에 증거 1호가 그것이 알고 싶다 자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 그것이 알고 싶다 자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알이 갖고 있던 그 증거 1호가 없었으면은 재심을 하시려고 생각하시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너무 세상에 대한 불신이 크셔서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무죄를 밝힐 수 있을 거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 자료의 힘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가 30년 동안 저장해온 자료의 힘으로 재심이 진행이 됐던 거죠.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앞으로도 권력과 권위에 기대지 않고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밝혀지면서 그 당시 들어갔던 프로파일러가 정말 7, 8차례의 그 면담을 통해서 그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한 일이냐면 20년이 됐어요. 거의 이춘재가 수감 생활을 한 지가.
그러면 무기징역이 보통 20년이면 가석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2019년에 그런 과학적인 DNA로 밝혀지지 않았다면 아마 가석방으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아마 가석방으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 첫 번째 단서는 이춘재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심지어 그 교도관들까지도 저 사람이 저렇게 폭력성이 있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잔혹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닐 것 같아라고 할 정도로 교도관들도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모범수로 살았어요. 어머. 아니 그거는 무기징역인데 20년 만에 나오고 싶어서 그거 연기한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연기한 걸 그렇죠, 수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정말 오늘 굉장히 뛰어난 추리력. 저 지금 써주시는 게 아니라 강력반으로 강력반 형사가 꿈이었어요.